안녕하세요. 혹시 바둑 몇 급 드십니까? 아니, 전혀 못 드신다고요? 아니, 아빠께서 그렇게 바둑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면서 바둑을 잘 드시는데 어떻게 가족 중에 바둑을 전혀 못 드시는 분이 계시죠? 어려워서 못 배우셨다고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바둑아 놀자에서 우리 가족 중에 바둑맹이신 여러분들을 편안하고 쉽게 바둑의 첫걸음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안내할 가이드 노근수입니다. 또한 저와 함께 바둑을 같이 배워나갈 두 어린이를 소개하겠습니다. 7살 노청리 최용석 어린이입니다. 청리, 노청리 자기소개 좀 하세요. 성중 유치원에 다니는 주청리입니다. 형석이? 네, 성중 유치원 다니는 최영석입니다. 예, 이 두 어린이는 7세 어린이로 들러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바둑을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입니다. 자, 우리 보통 바둑을 처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4세에서 5세 사이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어머니들과 그다음 우리 어린 친구들 지금 다들 텔레비전 앞에서 바둑을 다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이제 지금부터 바둑 첫 번째 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둑을 배우려면 바둑에 필요한 도구들을 배워야 되겠죠? 자, 바둑에 필요한 도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단순합니다. 바둑에는 바둑판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나가고 있는데 바둑판과 그리고 바둑돌, 흑돌, 백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 흑돌과 이 백돌. 그 다음에 흑돌과 백돌을 담아놓을 수 있는 바둑통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바둑 뚜껑도 있는데 뚜껑은 나중에 경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잘 보관해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바둑판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는데 우리 이 큰 바둑판을 좀 주목해 볼까요? 자, 우리 어린이들 이 바둑판에 지금 숫자가 적혀 있죠. 자,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2, 그 다음 3, 4, 5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여기에 맨 끝이 뭐죠? 19. 이 19가 뜻이 뭐냐면 이렇게 줄이 19줄이 거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19번째 줄이죠. 그 다음에 옆으로 요건 한문인데 요게 일자예요. 자, 요거는 2, 요것은 3, 4, 5, 6, 7, 8, 9. 요건 무슨 자일까? 10이죠. 요건 병원에서도 볼 수 있죠? 교회에서도 볼 수 있고 10자입니다. 그래서 쭉 끝에 가보면 요것은 10자와 9자가 놓였으니까 19가 되겠어요. 자, 바둑판에는 가로로 19줄, 세로로 19줄이 쳐져 있어서 이 줄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바둑돌을 놓을 수 있는 자리들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럼 바둑돌을 어디에 놓을 수 있는 것이냐? 여기 자세히 보면 점이 찍혀 있죠? 점. 자, 이런 점 찍힌 곳처럼 줄과 줄이 만나는 곳에 바둑돌을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줄과 줄이 만나는 곳으로서 뭐 이렇게 점이 안 찍힌 곳에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장자리에도 놓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구석에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바둑돌은 이렇게 줄과 줄이 만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둑돌을 놓을 때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아무렇게나 쥐고 놓는 것은 품위가 없습니다. 처음 배울 때부터 여러분들이 바둑돌을 잘 쥐고 놔야 되겠네. 우리 어린이들과 한번 바둑돌 짚는 연습을 해볼까요? 네. 자, 바둑돌 지을 때는 가운데 중지손가락이 위로 가게 하고 그 다음 검지손가락이 아래로 가게 해서 돌을 완전히 짚지 않고 약간 남기고 짚습니다. 자, 손에 힘을 빼고 한번 잡아볼까요? 우리 형석이부터 한번 나오도록 하죠. 자, 한번 나오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집게로 지어서 이렇게 편하게. 자, 소리를 너무 내서 넣으면 안 되겠어요. 갖다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 형석이 놓고, 그냥 청리도 한번 나고. 자, 됐어요. 자, 잘하네요. 이 집게는 처음에 잘 안 될지라도 계속 연습하면 이제 편안하게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돌을 짓는 것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놓는 것 중에서 틀린 걸 한번 찾아볼까요? 잘못 놓인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한번 잘못 놓은 걸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돌은 제대로 놓였습니까? 안 놓였습니까? 제대로 놓였어요? 자, 줄과 줄이 만나야 된다 그랬는데 이 돌은 이쪽 줄은 줄이 나 있는데 이쪽에 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돌은 놓을 수 있는 곳 없는 곳? 없어요. 잘 놓였어요. 그렇죠? 이게 여기에 놓이든지 여기에 놓여야 되지 이렇게 가운데에 놓이면 안 되겠어요. 자, 이 돌은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맞죠? 그래요. 이쪽의 줄과 이쪽 줄이 만난 것이니까 여기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은 어떻게 될까요? 못 넣어요. 그렇죠. 여긴 전혀 길이 없네요. 가로로도 줄이 없고 세로로도 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돌은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돌은 어떨까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는 길이 있는데 이쪽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돌도 안 되겠어요. 이것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이 돌은 됐어요. 됐지요? 그 다음에 이 돌도 됐어요. 자, 우리 두 어린이가 이제 돌 놓는 곳까지 잘 알고 있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을 놓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경기를 하는 것이냐? 자, 바둑은 어떤 경기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면은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경기를 하는데 바둑을 더 잘 두는 사람이 상수라 그래요. 상수가 100을 들고 이제 바둑 입문하신 여러분들은 흙을 쥐고 두게 돼요. 하수라 그래요. 그래서 흙이 먼저 시작해서 흙이 먼저 두고 100이 두고 이렇게 교대로 둠으로써 서로 영토를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경기예요. 영토는 땅을 의미하는 거죠. 자, 화면을 보실까요? 자, 화면에 우리 어린이가 여기는 내 땅이라고 하는데 사방에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 땅인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바둑에서 영토를 쌓으려면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 화면을 보시죠. 지금 이 가운데에 백돌로서 사방에 울타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흙집이 될까요? 백집이 될까요? 백집. 백집입니다. 이 영토 안에 집의 크기는 한 집, 두 집 바둑돌 놓을 수 있는 곳으로 세는데 우리 어린이 아까 한번 세볼까요? 자, 하나, 둘, 같이 세봐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울타리 안에 바둑돌을 놓을 수 있는 자릿수를 세워서 집자를 붙이면 그 형태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9집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와 이쪽의 부분도 몇 집인가 한번 세워보죠. 여기는 사방에 울타리를 쌓아야 됐는데 바둑판의 맨 가장자리는 쌓을 필요가 없이 집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방향을 막아서 집이 됐는데 이 마지막 이쪽 방향은 울타리를 쌓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몇 집인가 한번 세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와 같은 9집입니다. 자, 여기보다 더 집을 쉽게 지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바로 이런 곳이죠. 여기는 두 군데의 방향만 막으면 집이 되는데 여긴 천여의 울타리인 벽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도 몇 집인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똑같은 9집인데 이곳은 집 짓기가 가장 어렵죠. 이곳이 제일 쉽고요. 이렇게 집을 짓기 쉬운 장소, 두 군데만 막아도 집이 되는 장소가 여기 말고 또 있겠죠. 자, 제가 지시하는 잘 보세요. 여기와 같은 데가 또 여기도 있겠죠?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요? 여기도 있어요. 이제 한 군데 더 있죠? 여기. 이렇게 두 군데만 막아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을 귀라고 합니다. 귀퉁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군데를 막아서 집이 되는 곳, 이런 곳이 여기 말고도 있겠죠? 자, 귀와 귀 사이인 이곳이 또한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이 밑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군데의 곳을 가장자리 변이라고 합니다.
변. 따라서 해볼까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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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가장 집을 짓기 어려운 이 가운데 부분을 중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 4개와 변 4개, 그 다음에 중앙에 한 군데를 통해서 바둑판이 분할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둑판에 여러분 점 찍어 놓은 거 아까 선생님이 지적해 줬는데, 이 점은 이름이 화점이에요. 화점. 꽃화자를 써서 화점이라고 합니다. 이 점은 바둑판의 위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거니와 나중에 바둑에서 울타리를 쌓는데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것을 성점이라고 합니다. 별성자 써서. 특별히 이 가운데 것은 천원이라고 하는데 하늘천 으뜸원이에요. 즉 하늘에 으뜸이 된다. 맨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이 바둑판에 별도 나오고 하늘도 나오는 거니까 이 바둑판이 우주인 셈이죠. 자, 이제 바둑판과 그다음에 바둑을 두는 것이 집을 짓는 영토를 많이 쌓는 사람이 이기는 걸 배웠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로 재밌어하는 돌을 잡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어요. 근데 돌을 잡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돌의 활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참고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림을 참조해 보죠. 지금 돌이 열린 길로 멋지게 도망가고 있죠? 자, 그러면 활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를 보시죠. 자, 이 흙돌이 한 번 놓이면 움직일 수 없어요. 장기 같은 데서는 돌이 이렇게 자꾸 움직이죠? 서양 체스도 이렇게 돌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바둑돌은 한 번 놓이게 되면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냐? 지금 이 돌이 직접 움직일 수는 없지만 요 사방에 줄이 나와 있어요.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왼쪽으로. 요 줄이 이 돌이 움직이려고 하는 심리작용하는 자리죠. 자, 그래서 이 돌이 움직일 때는 다른 돌이 놓아짐으로써 움직이는 것인데, 잡는 것부터 배워야 되니까, 만약 이 돌을 잡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길을 다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돌을 잡으려면 위에 길을 막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길을 막아야 돼요. 아래쪽을 막고, 자, 이제 그러면 어디를 막아야 되겠어요? 왼쪽을 막으면 되겠죠? 네. 자, 왼쪽을 막으면 이 돌은 길이 하나도 없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길이 하나도 없는 이런 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 적군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둑 두는 도구에 소개했을 때 뚜껑이 쓰인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포로들을 가둬두는 포로 수용소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뚜껑에 담아두게 되죠. 그럼 이렇게 한 점을 잡아낸 이런 곳은 무엇이 되냐면 집이 됩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집. 집이 몇 집이 생겼습니까? 한 집이 생겼어요. 자, 하나를 따내서 한 집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돌을 한번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해보죠. 자,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돌은 길이 몇 개나 되는가 잘 살펴야 됩니다. 이쪽에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자, 여기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길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를 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오목을 둘 때는 이쪽을 길이라고 생각하죠? 이건 길이 아닙니다. 여기를 놓으면 안 돼요. 착각하기 쉽죠? 자, 여기를 놔야 됩니다. 저따구려 그럼 댓글 그럼 더 많이 잡아보려고 게임한 거잖아요. 아, 형석이가 질문하는 것이 지금 이곳에 돌을 놔도 괜찮지 않냐는 질문인데, 이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쪽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죠. 이렇게 3개만 놓으면 이 돌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포로 수용소에 보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석에 있는 돌은 이제 길이 더 간단합니다. 자, 오른쪽과 아래쪽만 놓으면 됐죠. 역시 이곳은 길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역시 딴에서 한 집이 생기고 돌을 잡아낼 수 있죠. 자, 이렇게 한 돌이 활로는 사방의 돌을 다 막으면 되는데 2개의 돌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개의 돌을 한번 길을 우리 형석이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놨는데 이거 돌을 한번 차례로 둘러서서 한번 길을 막아봐요. 돌로.
차례로. 옳지. 잘 건넜죠? 요것을 지금 건너뛰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 잘했네요. 그렇죠. 우리 건너뛰죠? 그 다음. 자, 이제 한 군데 남았어요. 자, 됐어요. 이렇게. 자, 형석이 여기 보죠? 이렇게 다 둘러싼 두 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따낸다 그랬죠? 네. 따내서 어디다 둬야 돼요? 포로수 형성에 둬야 되죠. 잘했어요. 들어가세요. 자, 이와 같이 한 돌뿐만 아니라 두 돌도 길을 다 막으면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 돌도 네 돌도 다 되는 거죠. 자, 세 돌의 경우에 세 돌의 경우도 출발을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면 역시 그 다음 단계를 조심하셔야 되죠. 여기가 아니고 요것이나. 자, 그 다음 여기서도 이렇게 건너뛰는 걸 조심해야 되죠. 이곳이 길이 아닌 것을. 자, 그 다음에도 역시 건너뛰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놓고 마지막 한 군데를 놓으면은 세 개의 돌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 개를 잡아내면 그 안에는 역시 세 개의 집이 생기게 되겠죠. 이 잡은 돌은 나중에 적군의 지역을 메우는 데 쓰이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4개의 돌, 5개의 돌도 그 이상의 돌도 길을 다 막으면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바둑의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어렵지 않으셨나요? 우리 어린이들 어렵지 않았어요? 네. 네, 우리 어린이들 잘 배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바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 단수와 돌의 이음, 끊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을 약속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